인체 내부에서 불완전 요소가 있을 수 있는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안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촛불을 이렇게 보면은 촛불이 맨 가장자리는 지금 무슨 색깔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파란색 색깔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맨 가장자리 하부와 외곽 파란색이고요. 가운데가 노란색, 주황색이 나타나 검은색이 심지 부분인데 산소가 많이 공급된 데는 완전 연소를 이루고 공급되지 않는 데는 완전 연소를 요즘 온도가 낮습니다. 그만큼 덜 탄다. 연료가 있어도 덜 타는 부분, 잘 타는 부분. 잘 타는 부분은 수업 불꽃이 1200도, 노란색, 주황색, 겉불꽃이 1400도.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 그만큼 높은 완전 연소보다 높은 온도가 일어나는데 몸이 차가울 때 자기가 불완전 연소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지 유산소 운동을 하는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심지 부분은 400에서 900도인데 검은색, 파란색인데 여기 보면 산소가 부족하 연소가 덜 된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촛불의 노란빛은 그름 입자가 탄소가 타는 것, 파란빛은 화학 반응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기가스가 어떤 형태, 배기가스의 성분을 볼게요. 자동차라든지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석유를 태우는 거하고 인체가 여러 가지 똑같지는 않은데 자동차 배기가스는 주로 질소, 이산화탄소, 수증기로 구성되어 있다. 인체와 환경에 영향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성분도 1%에 포함됐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기질을 아프게 하고 어지럽죠. 되게 이렇게 배기가스 한번 맡아보시면 되게 어지럽지. 그래서 중간에 배기가스가 새는 자동차는 굉장히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산화탄소의 결과는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합니다.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킨다. 유독가스. 이게 활성산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탄화수소는 연료가 연소되지 않고 배출된 것이다. 그래서 인체에 있어서 에너지를 갖다 충분히 여기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태우지 못해서 불완전 연소가 있을 수 있느냐. 어떤 그렇죠. 기관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계만 그런 게 아니라 인체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인체는 인체 내에서도 보면 구글 자료인데 탄소 성분을 포함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완전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무독이 유독산가스 헤모글로빈과 연합해서 이렇게 산소 운반을 막는다. 실제 뭐 석유 같은 거 타거나 뭐 다른 연료 태우는 거하고 몸에서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 몸 안에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났을 때 이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일산화탄소는 제가 숯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덜 태운 숯. 그래서 완전 연소를 하지 않아서 내부 안에서 가스 형태이겠지만 일산화탄소를 가지고 연료를 해서 태울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해서 일산화탄소 연료가 있어요. 그래서 연료를 만들 수 있는데요. 숯과 같은 존재. 가스긴 가스지만 숯과 같은 존재에서 덜 탄 애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과 200에서 300배 정도 강하게 결합한다. 카복시 헤모글로빈 형성, 혈액의 산소 운반 기능을 마비시켜 뇌손상이나 사망을 유발한다는데, 그리고 이게 혈압을 유발하거나 몸에서 각종 이렇게 대사 질환을 일으키죠. 몸이 이제 100% 가동이 돼야 된다고 하면 가동률이 70%, 80%, 60% 떨어지는데도 자신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크고 작은 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말이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이론은 그렇다는 거죠. 불완전 연소. 그래서 제가 평상시 운동을 할 때도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을 때도 걸을 때도 코로 들이마시고 코는 이제 깊이 들어가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열교환 차가운 공기를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식혀주고 공냉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비동 이런 들어가지고 뇌를 식혀주면서 폐를 식혀주거든요. 폐에는 이렇게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하는 장소로서 여기 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워진 가스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화목난로 같은 경우가 하면 이렇게 연기 일어나듯이 연기까지는 아닌데 가스 형태로 이게 덜 태워진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열기가 이쪽으로 코로 찬 공기가 들이마시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주지 않으면 여기에 열기가 가득 차가지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난로처럼 열기가 가득 차고 이렇게 외부로 이제 냉각 장치처럼 외부 우리가 어떤 엔진 내 과열된 부분은 외부로 빨리 이전을 해버리면 내부안에서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과열되는 부분인데 혈압 머리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런 혈압을 높이는 이런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 차가운 공기 마시고 이거 수시로 정기적으로 계속 해주거나 심심할 때마다 해주세요. 들이마시고 잠시만 더 잠시 멈췄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달리기 하듯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코가 막히는 부분들은 코를 뚫어야 되겠지만 안 되면 입으라도 이렇게 하면 한결 열기가 나가서 몸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게 되는 것이다. 과열 상태가 안 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체 내에서도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불완전 연소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아주 적은 비량이지만 덜 탄 부분 여러 가지 찌꺼기 가스 형태이긴 하지만 찌꺼기가 인체에서 태우고 나서 찌꺼기가 좀 가스 형태 배기가스라든지 모든 산업의 연료로 태우면 거기는 일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찌꺼기가. 그래서 이 몸에서 피부 호흡을 통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땀물의 형태로 여러 가지 기름이라든지 독성 물질, 이런 그다음에 뭐 중금속 이런 것들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체 내에서 머리 같은 데도 이렇게 땀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인데 여기서 중금속이라든지 좋지 않은 기름이 이렇게 배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활성산소로 그거는 이제 활성산소라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활성산소는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일으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몸에서 유독 물질이 이제 계속 쌓이는 이런 부분, 산소 공급 능력을 저하시키면 인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문제인데요. 그렇죠. 잘 돌아가진 않죠. 특히 나이 먹어서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신체 활동이 이렇게 대사 활동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신진대사율이 뭐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그러면 충분한 산소를 공급했을 때 우리 몸이 정상 가동, 중고차를 우리 몸이 관리를 하듯이 정상 가동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러죠. 정상 가동하시게 산소에도 간도 산소가 필요해. 그래서 혈액이 밥 먹으면 이렇게 어떤 우리 내장에서 내장 소화를 돕기 위해서 간 쪽이나 이렇게 장 쪽으로 이렇게 위장 쪽으로 혈액에 모입니다. 이 혈액에 모여가지고 원활하게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산소 공급 능력이 떨어지거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그러면 얘가 정상 가동을 100%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가동률이 확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당뇨병이나 나이 먹어서는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졸음이 그렇게 오면 산소 공급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물을 좀 마셔가지고 희석을 시켜서 이렇게 적혈구를 통해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혈액 순환이 좋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운동을 수시로 밥 먹고 나서 당뇨병이라든지 왔다 갔다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혈액 속에 과도한 어떤 혈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운동을 통해서 1차적으로 소비를 시켜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몸에서 간단한 습관으로 우리가 산소를 공급을 많이 해줄 수 있다면 그래서 인체는 보다 정상화되거나 보다 잘 돌아간다는 거죠. 몸이 뻣뻣해지는 것도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이렇게 해서 심장이 펌프해서 현상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산소 공급량이 떨어지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혈압 및 고혈압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혈압이
어떤 특별한 어떤 기관이 혈압에 관련된 기관이 약간 고장을 일으키거나 기능이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이겠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도 이렇게 다리까지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뛰지, 저도 안 뛰는데 뛰어봤자 이렇게 밥 먹으면 금방 또 배가 나와서 안 뛰게 되더라고요. 근데 힘들고, 그럼 집안에서 왔다 갔다 걸어주는 것만 해도 하거나 소호흡 운동은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수시로 의자에 앉아서도 달리기, 앉아서 달리기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열을 발생하잖아요. 내뿜고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산소 이산화탄소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몸이 정상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간단한 습관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운동을 안 해도 첫 번째는 잠시 멈췄다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이게 호흡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평생 실천을 해보세요. 산소 공급 능력을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한번 이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체도 그렇죠. 완전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는 몸이 정상적으로 가동률이 높아진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진대사율이 떨어진다. 혈관이 막혀 있을 때도 신진대사율이 떨어진다. 혈관을 통해서 막혀 있으니까 그만 혈액량이 적게 흐르거나 저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나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혈액량이 덜 가니까 그래서 어떤 혈관이 막거나 그러면 충분하게 혈액이 이렇게 소화할 때도 음식 먹을 때 좀 가져야 되는데 간 쪽도 그렇고 이렇게 기관이 움직여야 되니까 충분하게 혈액이 이루지 않으면 소화도 잘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혈관에 막힌 것을 좀 뚫어주는 운동, 그다음에 몸을 이렇게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서 최대한 신진대사를 높여주고 인체 가동률을 높여주고 중구자 관리하듯이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